Hi everybody, this is all-inclusive Kelly's Writing Class. 이 Kelly's Writing Class는 제가 우선 하버드 출신 선생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교육대를 나왔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론적인 배경 지식도 있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게 가르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강조돼야 될 부분 현장 경험을 제가 많이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저는 학생들을 한 3, 40개 정도의 에세이를 제가 항상 프루프리딩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뭘 틀리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또 제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죠. 많이들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라이팅은. 왜냐하면은 할 때마다 선생님들, 자기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정확히 해야 되는지는 안 알려주고 그냥 지적만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efficient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는지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속 시원하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이렇게만 따라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추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론만 아시면 됩니다. 뭐 인트로덕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쓸 수 있게끔 1번 이렇게 쓰고 2번 이렇게 쓰고 3번 이렇게 쓰면은 선생님이 적어도 A를 주실 수 있다. A 플러스는 아닐 거예요 아마. 왜냐면 A 플러스는 굉장히 스페셜하고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고 남이 안 한 거를 한 아이들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우린 근데 A가 필요하잖아요. A가 항상 컨시스턴트하게 빠르게 페이퍼를 꺼내 크랭크아웃 해가지고 A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트로덕션 렉처 1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so importance of writing. Do I really need to say this? Because it's so important. It's everywhere. Everything is writing. So English class, history class, science class, even science class. English class은 굉장히 obvious 하죠. It's very obvious that you have to write a good paper for English class, right? But for history class, that's true. It involves a lot of research paper, so you have to work on that too. You have to be able to present your ideas with your writing skills. Now, there's science class. 자, science class는 이제 research잖아요. 근데 research가 되게 많고 요즘 IB, baccalaureate 이런 거를 배우려고 그런 프렌치 스쿨에 나가고 이런 학교에서는 이게 science class인지 아니면은 무슨 writing class인지 모를 정도로 you have to do so much writing. 그래서 이게 굉장히 writing 스킬이 굉장히 여기서도 GPA를 잘 받는데 중요한 거죠. 자, next one is also oral examination. 말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라이팅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라이팅을 잘하면은 데이터를 organize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두서없이 이 얘기하고 and then this happened, and then this happened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사람이 repetitive해지거든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이제 처음에 내가 할 말을 정리를 해서 you have these 2 points to make about this argument, and this is what I'm going to say, and because of these reasons, and this is my conclusion. 이라고 말이 깔끔하게 전달이 되면은 그러면 organized matter로 전달이 되면 당연히 oral examination에도 굉장한 어드밴티지가 있죠. 게다가 또 이제 당연히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그게 비슷한 얘기고요. 그리고 college 에세이는 말할 것도 없죠. 요즘 뭐 college 에세이가 얼만큼 중요한지는 여러분도 아실 테고 그리고 이거를 본인이 직접 자기 스토리를 쓰는 것만큼 더 좋은 에세이는 없거든요. 그거를 정말로 내 스스로 내가 글을 잘 써서 내가 잘 써서 보낼 수 있으면 그건 정말 굉장한 proudful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가질 만한 그런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이제 시험은 SAT는 writing section literary criticism이죠. 뭘 읽고선 이걸 critical 잘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SSAT 당연히 writing section 있고 토플도 2개나 있죠. integrated section and then independent section. 그래서 둘 다 항상 다 writing을 잘해야 되고 게다가 또 뭐 PPT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knowledge를 얼만큼 정리를 잘해서 그 누구한테 프레젠트를 하느냐는 말이 됐던 글이 됐던 PPT가 됐던 생각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또 PPT가 나중에 그걸로 expand 하면 포스터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고 그것도 많이 글 쓰는 게 많죠.
그게 또 에세이가 되는 거고 에세이가 모이면은 나중에 논문 디서테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고등학교 때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대학교 가서도 또 대학교 가서는 더 하고 그다음에 대학원 가서도 대학원 안 간다고 하면 비즈니스를 가서도 이메일을 하던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굉장히 좋은 스킬입니다. 이거를 가장 어렵지만 제가 쉽게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제가 어떤 어려움을 뚫어드릴지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I, called it the title, I feel you. I feel you. 왜냐면 제가 어릴 때 라이팅을 그렇게 쉽게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라이팅 튜러도 되게 많았고 뭐 좋은 튜러님들 다 붙여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시켰는데 그걸 열심히 공부하고 그 선생님들에 대한 테크닉을 많이 배웠죠, 당연히.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이 공부하고 이러고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그들과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쭉 저는 미국에 살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힘들었던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탁탁 콕 집어서 그 fill in the blank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많이 힘들어하는 게 아이들이 paraphrasing versus plagiarism. 이 리서치 페이퍼를 쓰고선 이거를 보고 쓰라는데 이거를 또 비슷하게 뺏겨버렸더니 비슷하게 써버렸더니 선생님이 이게 paraphrasing이 아니고 plagiarism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plagiarism이고 어디까지가 paraphrasing 하는 건가요? paraphrasing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스무스하게 내가 쓴 거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너무 시간이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저한테 원하는 바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How do I even start? 지금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글을 쓰려고 정말 이렇게 많은 거를 물어보는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뭐 후크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아니면 thesis 해야 되나요? 뭐 subthesis는 뭔가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도 제가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저한테 맨날 똑같은 말 해요. They always says redundant, redundant, make it concise, keep it simple 이런 말을 항상 하시는데 정말 저는 그냥 쓸 말 다 썼는데 뭘 지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거를 지워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redundant한 거를 막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 literary critique 이거는 정말 한국 학생들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누구 뭐 비평을 하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학생들이 뭐 선생님들이 critic 하라 그러면은 백인 애들은 굉장히 잘해요. 뭐 아무 말이나 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을 잘해요. 그런데 한국 애들은 좀 더 자기 생각을 걸러서 해야 되는 방법이 그렇게 많이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힘들어요. 이것도 내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설명충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비평을 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질 수 있는지도 다 라이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it takes so long. 이건 어머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학생들이 뭐 쓰라 그러면은 다른 애들 2, 30만에 대충 어느 정도 잘 쓰는데 얘는 밤을 새요. 하루 종일 걸리고 눈 이렇게 떠가지고 학교 가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공부가 되겠냐고요. 얘 좀 빨리 쓰게 할 수 없을까요? 그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선생님, 저는 시험을 치라면 치겠는데요. 못 쓰라 그러면 못 하겠어요. 너무 저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없어요. 어떻게 멋있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뭐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지 정말 아웃풋이 그냥 굉장히 뻔한 소리만 하게 돼요. 네, 뻔한 소리 많이 하죠. 근데 뻔한 소리를 어떻게 하면 좀 크리에이티브한 감이 있어 보이게 하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태어날 때 그렇게 글을 굉장히 잘 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같은 미스테이크를 합니다. We all do.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Everybody makes mistakes.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떤 마인드로 제가 또 심리학으로 석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심리적으로 내 브레인을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미스테이크를 좀 덜 하는 게 하는 방법. 예를 들어 앞에서부터 쭉 읽는 게 아니고 뒷문장부터 읽는다더니 refresh my brain을 하는 거죠. 브레인을 약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계속 읽었던 걸 또 읽었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어떻게 하면 더 하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야심차입니다. 이번 클래스는. So people always say, I'm not a good writer, but I can produce a paper. This is actually, no, this is actually me. Actually, this is me saying it. Okay. I'm not a good writer, but I can produce a paper, as I said, and you will be able to do that too, okay? As I said, writing is a way of thinking. You have to learn to think in that way, okay? And as I said, I know I've done cognitive psychology, so I'm going to retrain your brain so that you will be able to organize any kind of knowledge
into a very concise, organized form and structure, and then be able to produce it quickly. Okay, as I said, it will be very methodical. It will be like 1번은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그런 다음에 다시 4번은 위에 올라가서 이거 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concrete하게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웬만한 페이퍼의 종류는 다 include를 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들을 제가 이제 가르쳐 본 결과 이제 저는 학생들의 페이퍼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Exeter, Andover, 초트 같은 그런 명문 기숙사 학교도 마찬가지는 당연하고 그다음에 뭐 IMS도 있고 Chadwick, St. Paul, SFS, YSS, Dalton, SAS, BIS 다 제가 가르쳐 본 학생들입니다. 많이들 가르쳐 봤어요. 한두 명 가르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학생을 제가 많이 가르쳤는데 그리고 거의 웬만한 라이팅으로 이제 왜냐하면 내신을 도와주고 뭐 college 에세이를 같이 써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하다 보면 마지막이 다 라이팅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본 이 학생들의 에세이를 또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어떻게 프루프리딩하는지 어떻게 에디팅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풀기로 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왜냐면 example을 보면 훨씬 편하거든요. example을 그냥 쭉 읽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좋고 이런 부분은 별로였다. 그렇게 별로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example이 있으면은 훨씬 더 그 demonstration이 있기 때문에 이게 뇌가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죠. 자 그러면은 이 writing에 그러면 어떤 컨텐츠가 있을까요? 우선 persuasive가 argumentative 이게 비슷한 거죠, 그렇죠? 누구를 설득하는 에세이예요. 내 포지션을 가지고 얘기하는 에세이인데 이 에세이를 처음에 이 포맷을 따라서 intro, body, conclusion을 아주 확실하게 배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이제 이게 한마디로 그 어떤 model essay 포맷이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descriptive, fictional, narrative, expositor 이런 걸 할 건데 이런 것들은 이 처음에 알려드린 그 essay 포맷에 맞춰서 끼워 넣는 식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escriptive essay에서 이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I'm not very creative. 그래서 but as I was saying, creativity is not all innate. 이게 태어날 때부터 크리에이티브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크리에이티비티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막 어떤 뮤즈가 와서 창작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를 대충 써놓고 여기에 flowery하게 꾸미는 거예요. 그게 크리에이티비티예요. 그걸 꾸미는 방법을 descriptive essay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fictional. fictional은 이제 소설 쓰라는 거거든요. 사실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애들이 픽셔널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지막에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나중에 그냥 주인공이 죽고 끝나요. 아니면은 뭐 그러다가 꿈이었어.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포맷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클라이맥스를 쳐야 되고 클라이맥스를 치고 나서 이제 어떠쯤에서 이렇게 끝내야 되고 그런 거를 크리에이티비티 하지 않던 사람도 뭐 우리가 당연히 무슨 뭐 뉴베리 워드를 탈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로 이게 뭐 형식은 다 갖췄네 는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픽셔널 에세이를 제가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narrative,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내가 어떻게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런 거는 narrative 에세이의 어려움은 재미가 없겠어요. 글을 사람들이. 내 얘기긴 한데 그걸 참 재미없게 하이라이트도 없이 못 써요. 그건 이제 디스크립티브에서 배운 거를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내러티브 에세이가 정말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도 내러티브죠. 그리고 college 에세이도 내러티브 에세이인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나한테 있던 일을 굉장히 재밌고 흥미있게 쓰면서 막판에 persuading에 하는 뭐냐 persuade, what are you trying to persuade? Get me into college. I want to get into college. You should accept me. So 내러티브를 이용해서 persuade 하는 college 에세이를 쓰려면 내러티브는 또 잘 쓰셔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expository. expository 뭔가를 expose 하는 거죠. 노출시키는 거예요. 정보나 어떤 knowledge를 알려주는 게 expository essay인데 이런 거는 이제 research paper 포맷으로 많이 학교에서 시키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prose가 굉장히 clear 해야 되고 그것도 quotes를 잘 써야 되고 paraphrasing 깔끔하게 그 어디서 footnote를 잘하면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expository essay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고 또 어떤 것들을 커버할 것인가 하면 literary criticism을 하겠죠. literary criticism은 제가 말했듯이 어떤 piece of work, it could be a poem, it could be, it could be an analysis of something. 그걸 읽고선, or it could be a piece of writing from a novel, or it could be a part of novel. 그걸 보고선 이 부분은 이런 게 잘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 잘 안 돼 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Do I just say I like it because it kind of makes me feel good? 뭐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You have to use these methods. 메타포를 아주 여기선 잘했습니다. 이러면서 it emphasized this kind of feeling in this author's, like internal conflict has been portrayed in a way. 뭐 이런 식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metaphor, 그다음 symbolism을 잘 쓰고 있다. 근데 내가 literary device를 알아야지 이걸 잘하는지 뭐라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간결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요즘 이제 우리가 굉장히 디지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대면을 많이 안 하고 이제 이메일의 파워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 이메일의 파워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특히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서브젝티브합니다. 내가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거고 해주기 싫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시험 점수도 그렇고 그리고 participation grade가 어떤 애막 30%예요. 이거는 정말로 A를 받던 C를 받던 이건 선생님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내가 원하는 이 익스텐션을 들어주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 클럽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주실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폴라이트하지만 펌하게 이렇게 쓰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이제 뉴스페이퍼 이런 거 많이 아티클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 뉴스페이퍼를 되기도 하고 뭐 헤럴드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 아이들이 또 많이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다른 뉴스페이퍼를 많이 읽은 학생들은 쉽겠지만 쓰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objective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entertaining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데이터만 쭉 갖다 붙이면 이건 뉴스가 아니죠. 그래서 두 개, 약간 센세이셔널하게 쓰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컬리지하고 보딩 에세이 어떻게 쓰는지 아까 말했듯이 narrative and persuasive를 어떻게 잘 엮어서 글을 쓸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도 제가 한번 넣었어요. 그 이유는 파워포인트가 organizing 아이디어인데 최선으로 좋은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내가 스크립트는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이게 다 여러 가지 사실 뭐 한 11학년, 12학년쯤 되면은 잘 알아요.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지만 그보다 좀 어린 학생들은 이거 자기 스타일 찾아내는데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막 우왕좌왕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렇게 해봤다. 이건 또 아니라고 그러고 내가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 점수를 옆에 있는 애는 A인데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왜 내가 B를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에디팅 중요하죠. 에디팅은 어떤 식으로 에디팅이 당연히 문법 이런 거는 당연히 다 틀리면 안 되고 그거 플러스 단어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예를 들어 아이들이 I made her do it. 이런 거는 정말 싫어하는 그런 문장 구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동사를 액티브하고 라이블리하게 쓰냐. 그게 이제 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제가 이 단어 쓰고 싶을 땐 이걸 쓰세요. 이 정도로 스페시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장 구조도 항상 같은 구조로 써요. And then even though I did this, when I did this, I did this. 뭐 이런 거, 그렇죠? No, no, no. 이걸 문장 구조를 좀 더 complicated하게. 아니 뭐 complicated 할 필요도 없어요. 더 variety하게. 그리고 parallelism을 잘 뭐 이용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잘 이용해서 좀 더 맛깔나게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걸 에디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다 알려드릴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포맷은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시면은 so 제가 가지고 있는 know-how and what works 그 다음에 shortcuts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What teachers are looking for, what teachers don't want to see. 정말 이거 하면은 선생님들이 그냥 갑자기 화가 확 나요. 그런 거 제가 어떤 건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odel essay example. 그래서 순서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피드백을 하는 받을 방법은 제가 또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how to use this lecture 이거 어떻게 쭉 보면 되기만 제가 그럼 라이팅을 잘 쓰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확실히 도움은 될 거예요. 이거를 보시고 나면은 내가 그 다음에 페이퍼를 쓸 때 이거 후크 이렇게 쓰랬지? 이렇게 해봐야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거는
하지만 조금 더 이거를 더 완벽하게 습득을 하려면은 watch this video and then 그 섹션마다 try to write your own essay. 내 에세이를 한번 먼저 써보세요. 그거를 하라는 방법대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완전 stamped, ingrained 되는 거죠. 브레인에 팡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피드백을 you can ask your friends or teachers or parents for feedback, or you know there's also something that I run that I can also help you out with your feedback as well. Okay? 그 다음에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면은 선생님이 됐던 누구 됐던 피드백을 받으면은 trash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피드백은 받으면 그걸 꼭 고쳐봐야 돼요. 본인이 직접.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프로필링 시킬 때 학원에서 하는 방법인데 막 고쳐주잖아요. 에디트하는 방법을. 그럼 애들이 다들 accept 끝내요. 그렇게 안 하고 아예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만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고쳐보게. 그러면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놔두신 다음에 이제 이게 저 라이팅 클래스와 함께 PPT가 아마 갈 거예요. 그럼 그 PPT나 그 문서를 가지고 나중에 이 렉처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런 페이퍼를 쓰라고 하네. 그러면은 그 섹션을 PPT만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순서로 하면 되지? 오케이, 쓰면 되겠네. 다다다다. 여러분은 몇 시간의 시간을 훨씬 세이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워닝을 붙였어요. 이 워닝은 왜냐하면은 제가 라이팅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이게 좀 난해한 게 어찌 보면 이게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거를 인터넷으로 가르치는 건 좀 비슷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의 크리에이티브는요. 저는 꼭 이렇게 정형화된 이런 방식으로 저는 글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Please, welcome. 본인의 크리에이티브는 마음껏 발휘하세요. 하지만, as I said, it's a warning. It's the only way to write, but it's not the only way to write, okay? The way I'm going to teach you is not the only way to write. But it has proven to be the least time-consuming and easiest to get an A on your paper based on my subjective experience with many students, okay?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오로지 한 방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은 좀 편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어떻게 에세이를 쓰는지 우선 첫 부분 맛보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항상 스트럭처가 중요합니다. 스트럭처하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에딧. 이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항상 에세이 포맷에 저는 이제 인트로덕션을 제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에세이를 쓸 때 학생들의 많은 미스테이크가 뭔가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쭉 쓰면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이 코너부터 쫙 그리나요? 이렇게 쫙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탁 그림 그릴 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내가 어떤 시너리를 그리면은 나무 여기 그리고 뭐 여기에 이렇게 슬쩍슬쩍 스케치를 할 거 아니에요. 나무 그리고 여기다 집 그리고 여기 저 뒤에 뭐 해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스케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컬러를 물감을 어떤 뭐 미디움을 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라이트한 것부터 이제 노란색부터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들어가고 이게 라이팅도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써가지고 완벽하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스케치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쓰지 않는데 우선 인트로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후크가 있고 커넥션이 있고 그다음 디스스가 있고 서브디스스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은 후크 먼저 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thesis 먼저 생각해요. thesis,는 내가 이 페이퍼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한마디로 정리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거를 쭉 글을 읽으실 때는 딴 거 안 봐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시간 없거든요. 선생님들 페이퍼 뭐 30~40명인데 페이퍼 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럼 인트로덕션을 슬쩍 보고 맨 밑에 후크 살짝 보고 thesis 있나? 그거 딱 밑줄 그어요. 마음으로. 그런 다음에 얘가 이 말 할 거구나. 그 말 하나 틱틱틱. 우선 그럼 이제 B 플러스 정도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괜찮으면 이제 A로 가는 거죠. 그건 먼저 확 꼭 찍어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먼저 훑고 선생님들이 다시 읽거든요.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이 example인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이 thesis,는 되게 쉬워요. 제가 짜장면으로 많이 이제 아이들 가르쳤습니다. 이게 쉽더라고요. 편안하게 애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게 나의 thesis,는 짜장면은 좋은 음식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자, 이게 thesis,인 이유는 왜냐하면은 너무 thesis,가 broad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 짜장면은 무엇인가 너무 이건 좀 broad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니고 좋은 음식이다 정도로 놔둬요. 그래도 too narrow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좋은 음식이다라는 얘기를 세 개로 잘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싸니까,
편리하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thesis 준비 끝난 거예요. 모든 것도 다 그래요. 이건 좋다. 왜냐하면 1, 2, 3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자, 그럼 맛있으니까가 subthesis가 되고 싸니까가 또 subthesis가 되고 편리하니까 또 subthesis가 되는 거예요. subthesis가 뭔가요? 한마디로 말해 thesis 그 다음 랭킹이죠. 얘네들이 뭘로 변하는가 하면은 topic sentence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each paragraph의 topic sentence. 자, 그럼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짱면은 솔직히 좀 재밌는 거니까. 자, 말했듯이 좋은 음식이다. 토픽 센텐스는 맛있으니까, 싸니까, 편리하니까. 맛있으니까에는 맛있은 얘기만 그 패러그래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맛있는 얘기 딴 거 아닌 건 하면 안 돼요. 뭐 이게 flagrant하고 돼지고기의 그 기름진 거와 이 짜장면이 같이 들어오는 이 순간 내, my mouth waters as I swallow the piece of, greasy meat. 이런 게 맛있는 얘기만 해야 돼요. 여기서 뭐 and my mom likes it a lot.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맛있는 얘기만.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싸니까 싸면 싸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쵸? 할 말 없어요. 왜냐면 약간 내로하거든. 이걸 패러그래프를 어떻게 꺼내나? 그럼 생각해야죠. 아, 뭐 무슨 봉청다 가면 짜장면이 얼마고, 뭐 문동네 가면 짜장면이 얼마고, 뭐 무슨 예전에는 뭐 2,000원이었는데 뭐 지금은 한 8,000원까지 가는 짜장면 집도 있고, 뭐 호텔에는 아무튼 싼 음식이다.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정말로. 그 다음에 편리하니까 편리한 얘기만 해야 돼요. 왜? 나는 짜장면을 보통 주문하면은 5분 이상 기다린 적이 없고 나오면은 금방 먹을 수 있고 또 요즘은 배달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편리한 얘기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잘 아셔야지 선생님들이 되게 컨시스턴트하네 아니면은 you are writing what you've promised to show me가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한번 제가 이제 에세이 포맷을 가르치기 위해서 좀 더 있을 만한 토픽은 무엇인가 하면은 so people say, this is like I think one of the TOEFL topics. Okay. Investing in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이거 틀려. For the development of a country. Because 1, 2, 3.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쓰면서 에디팅을 하지 않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저도 막 썼습니다. 그러니까 막 쓰고선 이거 보면서 나중에 에디팅할 섹션에서 어떻게 틀린 게 수정이 되는지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를 다 보시는 거죠. 자, important thing in the development of country because 왜 그렇지? 생각하는 거죠. education, investing education 중요한 것 같은데 development in country 이게 왜 그러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고 계속 이러다 이제 핸드폰 좀 봤다가 에듀케이션 왜 중요하지? 구글에 찾아봐요. 플레저리즘 할 수 있어요. 막 이래요. 그러고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냥 친구한테 물어봐요. 야, 왜 중요하냐? 막 이러면서. 선생님 진짜 싫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얘기 해요. 자, 그럴 때는 리즈닝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봤더니 보통 웬만한 이유 되는 거는 요거 지금 money, efficiency, better society, health, stress, satisfaction 요걸로 연결시키면은 웬만하게 앤서를 안 되는 토픽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많이 가르쳐 보니까 나온 건데, 정말 다 돼요. 봐요. 예를 들어 이제 이거를 해볼게요. 자, investing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because. 자, 그러면은 우선 money 돈이 덜 든다. 그거 education 그래? 돈이 어떻게 하면 덜 들지?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시킨 거죠. educated 사람이 많을수록 뭐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고 해외에서 자금을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텍스를 더 잘 될 것이고 그러면은 텍스를 잘 내면 이 나라는 더 부유해질 거고 더 잘 될 것이다. 돈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뮬라. 자, 그다음 자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에 나오네요. education, tax, money 이렇게 이제 이게 나의 thesis 될 수 있겠구나. subthesis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로 패러그래프 하나 나오겠구나. 자, 그 다음에 educated citizen. 그럼 educated for a broader knowledge. 이거는 이제 어느 섹션이었죠? satisfaction으로 될 수도 있고 better society로도 될 수 있고, 그렇죠? So when people are, I don't know, if they're smarter, actually, we're going to do that for good for the society comes in the third one. Education, scientific achievement, 그렇죠? 그럼 broader knowledge는 I think it's maybe good for, let's see, satisfaction, right? So if one has more knowledge, then they have more awareness about what to do with the world, right? Or like how to satisfy themselves in a way. If you know more about psychology, right? Then learn these coping mechanisms that you can use to better your life, right? To broaden your knowledge. It's always a good thing to broaden your knowledge. I think a lot of people would agree with that. 그래서
이제 educated citizens. It also means educated voters, right? If you are smarter, then you read newspaper. You have more interest in politics and not just be blinded by, how the politician looks, right? 그래서 이제 broader knowledge 할 수 있고 이게 꼭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냥 이렇게 엮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weave it in, 그냥 꼬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text 됐고 그 다음에 scientific achievement, that's better for the society. If you have people who are more trained in science, then what's going to happen to the society? Then the scientists will probably come up with, I don't know, like a vaccine for coronavirus, right? It's be better for the society.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쓰면은 여러분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쓴 거예요. 나머지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는 포맷대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thesis,는 Investing in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development. 사실 most important 이런 말 하는 거 사실 좀 좋은 방법 아닌데 이건 제가 에디팅한 섹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를 같이 하면서 지금 넘어갈 예정이거든요. 자, development of a country because the nation will have more educated voters, tax-paying citizens, and well-equipped scientists achievements. 뭐 이렇게 써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뿜뿜뿜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topic sentence로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를 가르쳐 드릴지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frustration하고 아팠는지 제가 굉장히 너무나 10년 동안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렉처에서부터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에세이로 만들어주는지 그냥 지금 한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 알려드리고 아는 팁 다 여기에 꽂아 넣어서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쟤는 이상하게 뭐 딴 건 안 하는데 라이팅 뭐 후딱후딱 되게 빨리 잘 써오더라. 나는 리딩에 비해 인풋 없는데 저 정도 쓰는 것마저 진짜 대단하다. 저희 학원 애들이 다 많이 듣던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와 이 피스 오브 나리지를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만 믿고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렉처에서 볼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Lecture 5. 아까 persuasive essay를 우리가 다 이제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렉처에서 무엇을 할 건가 하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같이 붙여보고 intro, body paragraphs and all the way to the conclusion을 쫙 이제 여기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한번 에디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팅은 여러분 딱 한 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라이팅을 정말 많이 했는데도 에디팅을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또 에디팅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틀린 게 또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이런 것도 손보고 저런 것도 손보고 그래서 뭐 여러분 칼리지 에세이나 이런 거는 아예 그 에디팅 하는 거를 저는 한 30번은 보는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 것도. 그래서 여러분도 에디팅을 그렇게 빠르게 그날 다 쓰고 나서 다시 에디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적어도 몇 시간이라도 딴 걸 하고선 돌아와야 돼요. You need a fresh set of eyes to be able to edit. I'm going to actually tell you something psychological. It's because your brain, when it sees something a lot, then it habituates, meaning it won't register it as anything new. It's going to think it's perfect. 그래서 you just need to give your brain some break, and then when you come back, then you'll get fresh eyes. 그래서 에디를 할 때 뒤에서부터 맨 마지막 문법 볼 때는 뒤에서부터 큰 소리를 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디할 때 꼭 중요한 거, 꼭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보여지지 않았던 에러가 보입니다. 자, 이제 인트로 이거였죠, 그쵸? 제가 보면 이렇게 밑줄이 쳐 있는 거는 애드를 한 거고 에디트를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오프 된 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크로스오프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In 2017, among 19 million students attending at degree granting post-secondary institution, 봤더니 degree granting이란 말이 굳이 나의 이 에세이의 purpose에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세 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꼭 굳이 이렇게 세 칸의 자리를 차지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지웠습니다. Attending post-secondary institution,
6.6 million students enrolled in이 두 개, 이런 건 타이프인 거죠. 그쵸? 빼고 in online learning course in one form or another. So I guess I misspelled that, so I put M. It seems that online courses are gaining their popularities. However는 선생님들마다 다른데 그냥 이렇게 however를 요즘은 써도 된다고 하는데 좀 나이가 드신 그런 프로페서나 아니면 예전 old school 스타일의 선생님들은 however 이렇게 do not start with however because it's not a conjunction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fanboys에 있는 conjunction이 아니라는 거죠. fanboys는 아시죠? 뭐 for, and is nor, be is but, boys, or, right? Why, yet, as, so, right? 그게 다 conjunction인데 conjunction을 however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however 쓸 때는 꼭 세마이콜론을 쓰고 however 옆에 커마를 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It's supposed to be the correct way, but I don't know. I think at this point 이렇게 하는 거를 보통은 everybody's pretty much okay with it. 자, but to be safe side, then you can do that, okay? So popularities, however, many students feel that online schooling is unbearable because they can't physically interact with their friends. Don't get to meet their friends. Don't get to meet their friends 하고 하는 게 it sounded unprofessional. So instead of doing that, I changed to engaged in physical activities 말고 그냥 physical sports로 바꿨어요. As soon as you say physical activities, it sounds like 뭐 이렇게 physical activities가 있겠어요? And it's not that necessary for school anyway, right? Like what you hug, right? 그래서 스포츠로 바꿔서 이 meaning이 좀 더 precise하게 전달되게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tro 섹션에서 despite their complaints, however이라는 말을 그 전에 또 나왔어가지고 너무 closely together 하게 또 한 번 비슷한 단어가 나오거나 비슷한 conjunction이 나오면 이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내용에 뭐 engage in because the sentence right before is about how it is unbearable, which is a complaint. So by specifying that it's a complaint that is unbearable, I think it's more clear that we're referring to this. 그렇죠? 그래서 despite their complaints, online education has more merits than flaws, and if we can adapt to this unfamiliar form of education, 이라고 제가 바꿨어요. 왜냐면 if we can get used to it, 그럼 it이 pronoun인데 이 it이 우선 it 이렇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엘레강트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it이 pronoun인데 get used to what? I mean, it's obvious it's online education, but it's always best not to use pronouns if you can help it. So instead of doing that, you make it more specific and active by saying if we can adapt to this unfamiliar form of education, then now there's no doubt. It would, I already said, be helpful for us because it not only 뭔가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그렇죠? Helpful for us not only because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it would be helpful for us, saves a lot of money and time 보다는 it would just simply save a lot of money and time while minimizing unnecessary social stress라고 이 밑에 걸 쭉 지워버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간결하고 세련되고 for many students. 그렇죠? less stressful보다는 minimizing plus unnecessary social stress. 그러면 확실하게 이게 뜻이 전달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body paragraph는 어떻게 바뀌었냐? 그냥 온라인 에듀케이션이라고 이렇게 했더니 좀 뭐 정리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first라고 해도 될 것 같아서 first를 넣었습니다. 뭐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뭐 항상 근데 first, second, third가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다른 내용인데 first, second, third를 무조건 억지로 끼워 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first, online education is helpful for some because 그치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그냥 넣은 거였으니까 생각 안 하고 문장의 가치는 생각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당연히 빼야죠. saves라고 우선 여기서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지워졌죠. helpful for us because it would save a lot of money. This is the case for 이거보다는 online education saves money for both the schools and the students. 하면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이것들을 다 빼면은 훨씬 좋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많이 말하는 게 단어를 어찌 보면은 이 총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전쟁터에 갈 때 총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있고 저쪽에 글 잘 쓰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잘 쓰는데 왠지 모르겠어. 얘는 왜 잘 쓰는가 하면은 같은 amount of 총알을 들고 가서 얘는 10개만 쓰고 10명을 맞추는데 나는 100개 쓰고 10개밖에 못 맞춰요. 아니면은 더 안 좋은 것. 나는 10개 썼는데 난 2개밖에 못 맞춘 거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단어를 많이 쓰고 사실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적으면 이건 텅 빈 만두인 거죠. 속이 꽉 차지 않은. 그쵸? 그냥 크기만 해. 밀가루만 많아. 맛없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단어를 세이브하고 더 많이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단어를 막 세이브했어요. 그럼 이게 확 짧아지겠죠? 그럼 얘는 요만큼 잘 쓴 애들은 요만큼 썼고 그럼 얘는 이만큼을 더 쓰기 위해서 내용을 2배로 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랭스를 만들려면 그럼 2배를 더 넣어야 되니까 누구의 에세이가 훨씬 더 미니풀하겠어요. 당연히 간결하게 썼지만 짧은 거에 아이디어를 더 많이 넣는 게 훨씬 아이디어도 좋을 테고 오르가니제이션 좋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단어도 쓸데없는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냥 필러리라고 그러거든요. 저는요. 이걸 그냥 쓸데없이 채우는 거 그런 것들을 빼줘야지 글씨가 훨씬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it's also considered for the readers. 그렇죠? 같은 리더지만 내가 이만큼 읽었는데 내용은 이만큼 알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화나죠. 그렇죠? 근데 리딩을 이만큼 읽었는데 이만큼 꽉 찬 리딩이라면 훨씬 더 내 시간에 비해 그것도 굉장히 클리어하게 썼다면 내 시간에 비해 더 좋은 글이니까 점수를 더 잘 주고 더 잘 쓴 글이라고 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웠어요. Money for both the schools and students. Schools can now don't have other expense보다 eliminate라는 액티브한 단어로 훨씬 더 세련되게 만들어줬고 이거 나중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자, expenses such as uniforms, transportation fees, or lunch money. 그래서 요 by switching over to online education 이라고 다시 한번 포커스를 해줬죠. 왜냐하면 이 내용을 다 지웠으니까 좀 더 짧게 여기서. Then from perspective of school, they can 요거 지웠고 그냥 schools can also save money in for new facilities, equipments, and even staff 라고 해서 연결, 따단. 네, 안녕하세요. Lecture 9 Narrative Essay 또 스튜던트 샘플을 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arrative Essay 토픽이 아까처럼 그렇게 뭐 조금 간단할 수도 있어요. brother를 뭐 describe 해라. 뭐 나한테 인플루언스한 사람을 describe 해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정확히 알려줄 때가 있어요. 정확히 디테일하게 스페시픽하게 narrative essay를 쓰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보세요. Muhsin Hamid, the Pakistani author and poet wrote, Empathy is about finding echoes of another person in yourself. Share with us a moment you came to understand another's perspective 라고 한 거예요. 이건 세인폴 에세이였었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게 뭔 얘기야. 요즘 보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게 파키스탄 아들이 말한 게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 거예요. Empathy is about finding echoes of another person in yourself.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empathy라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자신한테서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감정이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it's an echo basically. There's something happened to that person and that is echoing in your heart라는 거예요. Wow, very complicated 해요. 이거를 narrative로 이제 쭉 써서 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스페시픽하죠. Share with a moment when you came to understand another's perspective. 굉장히 유치해지기 쉬운 토픽이죠. Well,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You came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 He was losing all the time, and then I one day lost, and I felt bad. 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유치하지 않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내 자신을 험블하지만 쇼오프를 할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스트럭처는 저는 Introduction, Hook Concession Thesis는 당연히 처음엔 다 썼지만 나중에 이렇게 에디팅을 하면서 이거는 빠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시작은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한 몇 천자를 쓰고 한 2천자를 지우고 한 천자만 남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3천자 쓰면 사실 한 2,500자는 지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500자만 남기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앞에서 하다 보니까 처진 거예요. 여기서 이 empathy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두 명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면은 empathy, finding another person in myself이기 때문에 you need this characterization, conflict in the other person and then also in myself. 이게 두 번 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structure가 characterization of the other person and the conflict they have. And then you need to characterize yourself and the conflict you have. And then somehow at the climax, this has to be sort of all intermingled together, come together. And then there's ending and resolution for whatever, probably characterization too, because that's me, right? So with me ending or learning something out of this, 그쵸? Or what do you have to learn is actually empathy, right? Which is something of understanding another person's perspective. 자, 이거는 이제 또 한바탕 굉장히 descriptive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런 것도 description 아니면은 뭐 anecdote로 시작하는 게 맞겠죠. 후크 비슷하게. 근데 그냥 처음부터 characterization은 쑥 들어갔습니다. I never thought I would empathize with Ashley, a girl with an untreatable mental disorder. I once coined princess syndrome. 아시죠? 공주병. 다 아시죠? 이거를 이제 미국 사람 이해를 할까? 못할까? 공주병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해서 잘 쓴 거예요. 한국에선 굉장히 everybody가 knows 하는 동안 everybody가 다 accepted 된 그런 cultural phenomenon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잘 이용하면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잘못 이용하면 얘가 뭔 소리 하나? 라고 해서 bewilderment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So I never thought I would empathize with Ashley, a girl with an untreatable mental disorder. Once I coined라는 게 여기서 키워드인 거예요. 내가 만든 단어라는 거지. Princess syndrome. In 6th grade, Ashley arrived at my Korean school wearing purple dress with pink stockings and a pink cardigan, and she wore pink rabbit fur around her neck and dangling earrings. 뭔가 거리하죠, 옷이. 한국 여자애들이 이렇게 입고 오는 아이가 있으면은 좀 공주병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슐리의 characterization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좀 얘기해요. 그 characterization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Pink was a sensitive color for 6th graders. We all secretly still liked the color, but it was definitely considered immature to flaunt it. 6학년짜리들 여자애들은 괜히 또 핑크 안 좋아하는 척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제 너무 어릴 때 핑크를 좋아했기 때문에 막 1, 2학년 때 좋아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핑크를 좋아한다 그럼 좀 그래서 it's a sensitive color라고 얘는 이제 정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it's it's a mature thing to do. Coincidentally, like Hamid 우리 타이틀 나 타이틀 기억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되게 멘션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중간에 I know Hamid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Ashley was also from Pakistan. 연결이 좋죠. And that by itself was sensational and foreign because in our racially homogeneous school, Pakistan was a faraway country where Malala was shot by the terrorists. 자, 이건 뭐예요? illusion입니다. 여러분 illusion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뭔가 하면은 it's when you are mentioning a literary theme or like from literary sources or movies 이래서 다른 데서 좀 나 이런 것도 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또 굉장히 얼만큼 이 사람들이 여기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파키스탄에서 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외국에서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 아이고 그리고 우리 학교는 굉장히 호모지너스한데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파키스탄은 그냥 말라일라가 거기서 테러리스트한테 총 맞은 그런 데서 온 아이야 이러니까 약간 센세이션 아슐리는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despite her outrageous outfit, my friends and I decided to be friendly. 그래서 좀 옷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파키스탄에서 왔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좀 curious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다. 친구들이 curious해져서 you know, they decide to be friendly and go talk to her. 그러고 boom, 되게 빠르게 이렇게 했죠. We instantly regretted it. 좀 재밌어요. 이렇게 씀으로써. Her personality was even more of a show-off than her outfit. 연결 계속 시켜주는 거죠. personality가 아까 그 outfit보다 더 show-off한다. 그래서 계속 리더한테 remind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연결을 해주는 거죠. weaving, 잘 꼬아주는 거예요. She told us about the price of her shoes, earrings, and everything she had on. She then told us about how rich her father is. 이제 약간 비호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여자가 와가지고 막 이게 얼마고 뭐고 우리 아빠가 너무 부자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학교에서 얘를 왕따를 시키겠죠. After that encounter, Ashley became our secret topic of gossip. We avoided her at lunch. We never invited her to parties or gatherings. One day, 자, gatherings 여기까지 했어요. 자, 나쁜 애요.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그쵸? 이거를 어드밋 한다는 거는 살짝 위험하지만 나중에 여기서 valuable lesson을 우리 배울 거기 때문에 우선 내가 나의 이 shortcoming을 살짝 인정하는 것도 초등학생이니까 괜찮잖아요. 그쵸? 내가 가십도 하고 솔직히 6학년, 5학년 때 가십 한 번도 안 해본 애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좀 창피하지만 인정을 한 거예요. One day, I was partnered with her on a creative writing project, and I remember making facial expressions to my friends as if the world has ended. 이거 애들 많이 하죠. 제가 진짜 중학생들 중에 많이 봤는데 꼭 뭐 쟤랑 같이 팀이 됐어요 하면서 막 거의 울어. 막 그런 그런 거를 이제 objectify해서 9학년인 이 친구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describe를 한 거죠. A creative writing project, and I remember making facial expressions to my friends as if the world has ended. 이게 뭐죠? hyperbole죠? exaggeration을 하는 거죠. So containing myself, we looked for a topic to write about, and I found her absurdly aggressive. She wanted everything her way. I don't remember how the project ended, but one thing I knew was I hated Ashley. 여기서 끝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싫었어.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이 친구의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conflict가 있었고 그러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characterization 하고 conflict는 여기서 Ashley에서 끝났어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 characterization하고 내가 conflict가 있어야 되고 이게 Ashley가 비슷하게 어떤 느낌이 나야지 나중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cture 18에는 우리가 그 스피치 마틴 루터 킹의 어마어마한 스피치를 공부해봤다면은 이번에는 student example로 스피치가 잘 쓰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였는가 하면요. 어떤 학생이 그 퍼블릭 스피치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갔었는데 뭐 꽤 잘했었어요. 뭐 잘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제가 체크를 해주기 전에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여러분한테 가지고 와봤습니다. 너무 모델로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이 스피치가 특히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들만 좀 집중적으로 많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많은 그 스피치를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학원에 다니면서. 그럼 학원에서는 뭐 hello ladies and gentlemen, 뭐 I am, this is about, 뭐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티피컬하게. So hello ladies and gentlemen, I am XXS. Have you ever used calculators in middle school math classes in Korea?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스피치는 뭐였는가 하면은 calculator를 중학교 때부터 쓸 수 있게 해달라.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policy가 좋겠다. 이런 내용을 argue하는 그런 스피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persuade하는 그런 스피치였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름 audience를 involve 시키려고 이렇게 rhetorical question을 던집니다. Have you ever used calculators in middle school? 그랬더니 you shouldn't have any experiences of those because in Korea it is prohibited.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아마 너는 근데 여기서 말이 조금 이게 되게 awkward해요. You shouldn't have
우선 had가 필요하고 문법적으로 봤을 때 you shouldn't have any experience of those. calculator 쓰는 게 뭐 이렇게 막 experience가 아니니까 우선 여기가 좀 이상하고요. 이 앞부분은 strong 해야 되는데 experience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뭐 어떤 경험 이런 거 아니고 have you ever used it? Then you shouldn't have 라고만 해도 간결하게 했었어도 되고 또 하나 you shouldn't have라는 이게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You probably have not 라고 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그렇죠? You probably have not because in Korea it is prohibited. 이래가지고 앞에 부분이 라직이 잘 되는지 잘 매치가 되는지 if you asked with a question used then you should answer with used and not introduce any other word like experience. Okay? 그런 다음에 in addition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in addition 같은 건 transition이잖아요. 이 transition이 요런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transition이 더 한다는 얘기거든요. in addition은 뭔가를 더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category가 있는데 뭐 and, 뭐 also, in addition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이 내용에서 더 add가 돼야지만 naturally 들어오는데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Though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Singapore, Australia, and UK allow students use calculators at middle school math classes, Korea, Japan, China, and India don't allow students using them in classes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in addition이라는데 너는 그런 경험이 없을 것이다. in addition이면 더욱더 경험 없는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딴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그렇지 않대. 그러면 in addition, transition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transition을 그냥 막 끼워넣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transition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additional 한 건지 아니면 이게 opposite direction인지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n addition 이라고 우선 했다고 치고 though advanced한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를 칭찬을 하던가 아니면 뭔가를 좀 낮게 얘기를 하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 꼭 그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Singapore, Australia, and UK가 advanced라고 말을 했으면 코리아, 재팬, 차이나, 인디아는 advanced가 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math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얘네들이 더 잘하거든요. 저 위에 있는 애들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logically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logically 말이 안 되는 거 한 3개를 한 번에 넣으면은 이때부터 스피치는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사실 그냥 쭉 읽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take it apart 안 했으면 그렇게 나쁜지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뭐 많이들 이렇게 쓰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take it apart 해가지고 이게 다 틀린 거를 말하고 나니까 여러분 저거 정말 왜 저렇게 썼지? 제가 이런 생각을 드는데 사실 굉장히 명문학교에 다니는 공부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도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calculus in middle school, math classes, Korea, Japan, Japanese don't allow students. 그렇기 때문에 이게 flawed argument도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However, from 2014, Korea will also allow the middle school students to use the calculators for the math classes, and I agree with this policy. 자, 이제 여기서 이 친구가 하겠다는 거는 deductive reasoning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클레임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proof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얘기했듯이 deductive reasoning은 이미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deductive reasoning은 통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calculate 반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으니까 이 친구는 deductive reasoning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기 스피치잖아요. There's nothing, there's no interesting hook, no emotional attachment, no humor, entertainment. 별로 재미가 없어요. 앞에 보면 약간 후크를 좀 Have you ever used?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 빤히 타이틀을 그대로 물어보는 거. 그건 안 좋다고. 그럼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재밌게 하려고 했었으면은 description이 들어가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학생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5-year-old are drilling on their math skills. And 뭐 그래서 걔네들이 고생하는 걸 이렇게 좀 멋있게 picturesque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Is this really necessary? Do we need to make this little John cry from 7 hours of drilling?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좀 더 emotionally 좀 더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러게 we don't want little John crying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또 Korean students are known for achieving high academic performance in mathematics by some international mathematics Olympiad. 여기서 some이라고 하는 순간 Olympiads 그냥 그러고서 얘기를 안 해요. 어떤 Olympiads인지.
이렇게 하는 순간 아 얘는 그냥 이거 할 때 이름 대기도 귀찮았구나. 리서치가 안 돼 있구나 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시간이 없었구나. 자리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By some 한국말로도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으로 인터내셔널 그 몇 가지의 아니면은 뭐 몇 개의 인터내셔널 매스매틱스 올림피아드에서 잘하는 것이 보여줬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냥 뭐 몇 개, 뭔데 이런 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some은 여기선 좋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but in reality their high performance has been driven by their need to score high for the college entrance, which means mathematics they learned will be useless later in life.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이 학생이 이제 의도하는 바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아이들은 적어도 시험을 잘 보려고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수학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거기 좀 더 mathematical thinking을 한다던가 이런 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그 계산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스피치가 나타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Mathematics by some international mathematical Olympiads, but in reality their high performance has been driven by their need to score high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 이게 다른 얘기예요. 아카데믹 퍼포먼스를 잘한다고 어치브 한다고 잘한다고 뭐 결과가 낮대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걔네들의 퍼포먼스는 college entrance exam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한 거래요. 그거랑 반대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하이 퍼포먼스를 어치브 하려고 학교에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데 가서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귀에 들리다가 여기서부터는 but in reality 그러면은 listener와 아니면 reader의 입장에서는 but in reality 하는 순간 아 이제 반대 얘기가 나올 건데 근데 반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 약간 내 뇌에서 렉이 걸려요. 렉이 걸리면 그다음부터 안 들어요. 그러니까 but in reality가 되면 안 되고 여기서는 additionally라든지 사실 이거는 좀 더 and furthermore 뭐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그런데 바로 which means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high performance를 원해서 한다는 뜻은 their learn will be useless in life래요. 누가 그래? 여러분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상을 타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배운 수학은 그냥 쓸모없는 수학이다라는 거는 이 direct relationship은 어찌 보면은 flawed한 거 플러스 offensive 할 수도 있는 거죠. 시험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럼 수학 못하나? 그럼 시험 공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Lecture 23. We're going to be doing upgrade of your writing. 그러니까 라이팅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우선 내용과 컨텐츠가 좋다라는 가정하에 grammar structure를 좀 더 이렇게 variegated,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업그레이드가 쉽게 되는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effective하고 생각해보면 또 어렵지만 쉬운 방법이 vocabulary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vocabulary가 너무 풍부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팁을 몇 개 드릴 거예요. 요렇게 가장 학생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 뭐 아이들 맨날 쓰는 말이 뭐 I try to do this, 뭐 I think 뭐 이런 말들이 써 있거든요. 이런 말 자꾸 써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계속 반복되고 특히 그 동사 몇 개들이 반복이 되면은 좀 덜 그 영어가 좀 이렇게 능숙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가장 학생들이 요것만 바꾸더라도 페이퍼가 전체적으로 좀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단어들 간단하게 이렇게 바꾸기만 해도 있어 보이는 것들로 제가 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이게 tell이란 단어 굉장히 많이 쓰죠. The policy maker should tell us their ideas. tell, 뭔가 약해요. 그쵸? 그거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The policy maker should share their ideas with us. 뭔가 share 한다고 하는 순간 이게 좀 더 풍부함이 느껴져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I hope the students will tell their goals to their teachers 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I hope the teachers will share their goals with the teachers. 뭔가 fluency가 더 좋고 이 tell 같은 그냥 간단한 느낌보다는 좀 더 이렇게 풍부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아니 뭐 inform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share이라고 바꿔도 되겠죠.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이 특히 research paper에 많이 쓰는 게 decrease, reduce 이런 거죠. 자, decrease, reduce는 어떤 거예요? decrease는 이렇게 내려가다, 뭐 reduce도 낮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eople say this all the time. You know, maybe we should decrease the amount of energy we use. 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래프 이런 얘기 나올 때도. 근데 여기 약간 인텐션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의 월급을 깎아야겠다. 그런 decrease, reduce보다는 여기서 cut라는 말을 탁 쓰면은 훨씬 뭔가 이게 좀 세련된 느낌이 나거든요. So 한번 볼게요. The company will reduce the salaries of the workers 보다는 the company will cut the salaries of the workers. 그냥 뭔가 또 엣지가 있죠. 그렇죠? reduce보다는 cut이 cut the salary 한다. 뭔가 인텐션이 나타나고. 또 하나, instead of decreasing the funding, it might make sense to invest more. 펀딩을 낮추는 것보다 인베스트를 더하자 이런 뜻인데 여기서 보면은 I don't know, like decreasing보다 instead of decreasing, try cutting. Instead of cutting the funding, it might make sense to invest more. 이라고 하는 게 decrease나 reduce라던가 이런 말을 많이 이미 썼다면 이거를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좀 다양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정말 많이 쓰입니다. try. We try to finish by December. 뭐 이런 식으로. 뭐 I mean, the company, or you can say the policymaker should try to understand the danger of global warming.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진짜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써보셨을 거예요. 이제 try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거보다 aim이란 단어가 이게 또 되게 풍부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이것도 세련되고. 보세요. We try to finish by December. We aim to finish by December. 뭔가 더 액티브하죠. 그래서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she is trying to get a 20% increase in sales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게 trying이 또 안 좋은 이유가 try에다가 또 동사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투부정사가. 그러면은 만날게. 그래서 to get이라고 들어감으로써 이게 word이해준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한마디로 SM is aiming for a 20% increase in sales 라고 하는 순간 이게 훨씬 더 간결하고 좀 느낌도 세련되고 더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make, create. 진짜 많이 써요. make, create. We want to create the kind of world where children are filled with laughter. 뭐 이런 말 쓰려면 it's like cliche party, right? 근데 그 create을 build라고 하는 순간 뭔가 좀 더 productive하고 그런 느낌이 좀 더 나요. 그래서 이것도 세련돼요. 보세요. The schools will make a website for internet education. 이거보다 the schools will build a website for internet education. 이라고 하는 순간 이게 조금 더 좋아 보이죠. 또 하나, parents want to create a better future for their children. 보다 parents want to build a better future for their children. create은 이게 뭔가 창의력인 느낌이 난다면 build는 정말로 뭔가 포커스가 돼서 이것을 딱 이제 만들어내다, 창출해내다 이런 느낌이 더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make create을 build로 바꾸는 것도 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uild만 또 주구장창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뭐 이렇게 나눠가며 쓰셔야죠. 자, think는 정말 또 많이 쓰여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또 view로 바꾸면은 또 좋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I think the slowing economy is our biggest problem. Or you can say you know, the teachers find or think the slowing economy is our biggest problem. So one way to do it, as I just said, teachers find slowing economy. 이렇게 하면 뭔가 약간 I find it very interesting.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약간 뭔가 영국 느낌도 나고 좀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view라고 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보세요. I view the slowing economy as our biggest problem. 괜찮죠, 그렇죠? 뭔가 이것도 let's think about the situation from another angle. Let's view the situation from another angle. 그 view라고 하는 순간 about도 빼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간결하고 좀 멋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보자. 뷰 포인트를 이렇게 가지자. 뭐 이런 뜻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바꿔봤고요. 여러분 중에 이때까지 페이퍼 쓴 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갑자기 확 더 있어 보일걸요? 자, 또 하나. 이제 emphasize, 뭐 shows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거든요. 이걸 highlight라고 바꿔도 괜찮아요. emphasize, show 둘 다 좋은 말이에요.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You can say the author tries to emphasize the feeling of grim future of the protagonist.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거를 뭐 show, 뭐 emphasize 하지만 by using metaphor, he's highlighting 뭐 이런 말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diversity를 넣을 수 있고. So you want to say, I want to emphasize actually, I think that was a typo. My experience in manufacturing. I want to highlight my experience in manufacturing. 그다음에 COVID-19
shows the problems of our medical infrastructure. The COVID-19 highlights the problems of our medical infrastructure. 이라고 함으로써 highlights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 정말 좀 하이라이트 하는 것처럼 이게 딱 이걸 이렇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했구나라는 게 더 보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situation, information 이거 되게 많이 쓰시죠? 예를 들어, oh, it's just that after you explain this whole thing in your paragraph, you end up saying, oh, the situation here is, the situation is getting better. 뭐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background라 이런 거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information.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라던가 이런 거 있으면 이것도 background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Let me give you the information on the problem. 보다는 let me give you the background on the problem 이라고 해도 괜찮은 거죠. 또 background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면은 뭐 information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Also next one is she's familiar with the situation of school's changes. 이것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situation이 내가 막 내가 주어진 상황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어떤 그 사태 상황, 그 정말 그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상황을 말하는 그런 situation, background가 통합니다. She's familiar with background on school changes, so we don't have to explain anymore to her.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uture에 대해서 특히 conclusion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future. So the future of 어쩌고 is grim. 아니면 the future of 어쩌고 is, we feel enthusiastic about the future of our children.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So let's look. 그러면 여기서 after COVID-19, the future of the travel industry is grim. 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다면 outlook이란 말이 많이 뭐 고등학생들이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또 더 좋아 보이죠. After COVID-19, the outlook for the travel industry is grim. Or the economic future in Europe is worsening. The economic outlook in Europe is worsening. 이라고 말을 하면은 뭔가 좀 outlook이 더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밌죠? 이런 리스트. 그쵸? 그럼 뭔가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쓰다가 그냥 빼가지고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이것도 depends on 진짜 많이 쓰시죠? So COVID-19 survival depends on early detection. I don't think it's true. I just made it up, so I don't really know. So early detection에 대해서 this is what we depend on. 근데 요거보다 hinges on 이렇게 쓰면은 뭔가 되게 좀 더 어른스러워요. 뭔가 어른스럽고 이게 힌지가 뭔가 하면 이게 문에 그러니까 SSAT 공부하는 사람도 알 텐데 문하고 벽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경첩이라고 하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iterary Analysis 저번 시간에서는 Literary Devices를 해가지고 Literary Analysis를 쓰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factors 아니면은 the language itself, right? Or different ways, technique 이런 걸 배웠다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 페이퍼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literary analysis가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it's close study of a text, interpreting its meanings and exploring why the author made certain choices. 이게 포인트인데 이거를 잘 모르고 아이들이 쓰려고 하더라고요. So you're interpreting the text, right? And you're trying to say, this means this. And why the author made the choice to write it that way. And you're thinking, like, who cares? Like, I don't know. Like, I don't know the author. You should ask the author. Why are you asking me?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author이 글을 쓰고선 그 사람 손에서 떠나잖아요. 그럼 이게 클래식이 될지 안 될지는 그 author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literary analysis를 쓰는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게 많아. 뭐 가지고 놀 게 많아. literary device가 굉장히 많아. symbolism 막 엄청 많고 foreshadowing 이런 거 되게 많고 그랬는데 이게 다 모든 게 연결이 돼가지고 좋은 piece of work야. 그러면 이게 classic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클래식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author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거기 그 piece of writing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perspective 여러분 이때까지 뭔가 좀 수동적으로 책을 읽고 공부를 했다면 이거는 거기서 나와서 나도 이제 intellectual이니까 이 piece of writing에 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컸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intellectual ability가. 그래서 말을 해보는 거죠. Now you've learned. Now you're gonna lead the world of literature by saying something about it and adding something to it. Okay? So as I said, your personal opinion of the book don't really matter. What I'm saying, I actually meant to do like I could say doesn't, but I want to say don't matter, man. So what I mean by that is 아직도 여러분 이제 나이가 이제 뭐 한 10살도 아니고 나이가 꽤 됐으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책을 읽었을 때 Oh, I don't like that character. He's like really mean.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쓸 때는 그거는 you can think that it's fine. But 거기서 나와서 이 캐릭터가 당연히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막 그냥 같이 울고 저 나쁜 놈이 있나 이러라는 게 아니고 이 author는 무엇 인텐션을 가지고 이렇게 썼을까? 이 캐릭터를 왜 저렇게 나쁜 놈으로 만들었을까? 이 캐릭터는 왜 죽였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Okay? So don't say how you like or didn't like the character and connect it to your life. Unless your teacher tells you. Sometimes some schools, some teachers are nice and they kind of want you to write like a simple reflection. They're like, which character did you identify with and why is that? Then you can say, oh, I identify with him because personally I went through this hardship of immigrating to this America, blah, blah, blah. 그래서 I identify with this character. 이렇게 하라고 쓰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그러면은 analysis가 아니고 more like personal statement나 약간 narrative story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글이고 analysis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생각을 하시고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literary analysis에 또 학생들이 자꾸 틀리는 게 they think it's a summary and it's not at all. It's the furthest thing from the summary. 당연히 여러분이 여기선 summary는 할 줄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Don't write a whole summary and say, well, this is what I think. 절대 안 됩니다. 자, so what do you have to do? You have to analyze various elements of the writing. You need to think about their language, the perspective, structure and literary devices.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작품을. 자, 이제 literary analysis 그러면 common topic이 뭔가 하면요. Usually they give you classics like 1984, Lord of Flies by William Golding. So basically what they do is they want you to analyze certain thing about the book, usually a theme or the lesson or parts of a lesson. So in this one, the analysis of relevance of 1984 for the contemporary society.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 나오면은 literary analysis 할 때는 우선 1984를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보면서 뽑아내야 돼요. 거기서 코트. contemporary society랑 뭔가 relevant 할 만한 콧이 있나 이런 걸 좀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literary device를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봐서라도 그러니까 이런 걸 literary device를 하나하나 쓰기는 좀 이상한 것 같고 여기는 전체 스트럭처가 이게 allegory거든요. 1984는. 그러니까 이 allegorical한 부분을 잘 얘기를 하면서 그 디스토피안 소사이티잖아요. 이게 그 디스토피안 소사이티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게 컨템포러리 소사이티에 무슨 의미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적어서 이런 거는 투 파트 리서치가 필요하겠네요. 컨템포러리 소사이티가 어떤 부분을 1984에 relevant한지 그런 거를 이제 analysis 쓰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일 수 있죠. Lord of Flies는 so it says analyze the essence of the conflict between the rational and irrational, as well as mortality and immortality. 정말 보기만 해도 어려워요, 그렇죠? rational 한 건 무엇인가, irrational 한 건 무엇인가, mortality, immortality.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스트럭처를 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올지 저도 시작하기 전에 몰라요. 막 그래서 그냥 플래닝을 하는 거예요. 아웃라인 하고 자꾸 rational 쓰고 irrational 쓰고 mortality 쓰고 immortality 쓰고 이게 무슨 말일까 해가지고 책을 다시 봐요. 아, 이런 게 rational 했구나. 이 protagonist가. 하지만 antagonist는 이런 부분에서 irrational 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해요. 코트를 막 넣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봐요. 그러면서 플래닝을 하는 거죠. mortality는 이렇다. 그러면 이건 대충 섹션이 for paragraph는 body paragraph는 rational, irrational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거에는 뭐 mortality, immortality 가지고 투 파트로 나눠가지고 쓰여지면 되겠구나. 근데 이 파트가 나오는 그런 코트를 넣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윌리엄 골딩이 어떤 식으로 프레젠트를 하려고 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I know it's hard. I know. Okay. 자, 그다음에 제인 오스틴. 제인 오스틴은 여자 author로서 그냥 it's Pride and Prejudice, Emma, she's very famous. 그러니까 이 라이터에 대해서 가끔씩 또 emphasize 라이터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 사람의 글 자체를 얘기를 해라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So in that case, you say the writer emphasized the hard work and many other challenges that the women have to face to have the equal rights with the men. 이란 내용을 쓰고 싶은 거예요. 제인 오스틴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옛날 스타일의 페미니스트거든요. 그렇죠? 이때는 뭐 여자는 뭐 투표도 못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hardship being a woman who wants to be independent라는 내용의 theme이 있느냐? 그러면 나는 내가 읽었을 때는 그냥 뭐 로맨스 아니었어? 그냥 브리짓 존스 다이어리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뭐 좀 제일 잘 나간 남자 맞아 결혼하는 거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가도 선생님이 이런 토픽을 주시면 뭐 이런 거였어. 그래서 다시 봐야 되죠. 그렇죠? 다시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또 하이라이트를 치는 거죠. 또 하나, To Kill a Mockingbird by Harper Lee. 이거는 거의 모든 학생이 다 읽는 것 같은데 it's analysis of racism and justice, right? So you can pick a topic, it's about racism and the justice system of the people of America in nature, right? 그래서 이런 거를 analyze 하려면은 you want to say Harper Lee tries to make a point about the injustice of the American court system by doing this, by using this kind of metaphor, doing this, and then you have a quote, and that's how you do it, okay? 그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된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steps 어떻게 이제 킬리 선생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알겠는데 그래도 막상 쓰려고 그러면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괴롭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So first it says identify language choices. 그러니까 책을 다시 한번 쭉 봅니다. 우리가 이제 토픽을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초이스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줄 때도 있고 자유롭게 해보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 토픽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책을 다시 보면서 여기 metaphor 있네, 여기 뭐 imagery 있네, point of view 있네, structure 있네 이러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quote을 뽑아내세요. 길이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지만 quote을 제 생각에는 한 4개에서 8개 정도 뽑으면은 한 2페이지는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패러그래프에 quote을 2개 넣어도 되고요. 뭐 하나만 넣어도 되고요. 이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뽑아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했던 이 서브타이틀을 써가지고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고 이건 이 토픽에 들어가고 이건 이 토픽에 들어가고 우리 리서치 페이퍼 때 해봤죠?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리서치 페이퍼랑 좀 많이 비슷해요. 어찌 본다면. 그러면서 이걸 보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요 컷은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요 컷은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은 우리는 서브타이틀이 나오고